여러분, 가끔은요, 가장 익숙한 이름 뒤에 제일 놀라운 변화가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딱 그래요. 대신증권이 전통적인 산업기업으로 잘 알려진 LS그룹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플러스 53%. 와, 이게 대신증권이 LS 주가에 대해 내놓은 상승 여력입니다. 아니, 대체 뭘 봤길래 분석가 한 명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LS를 더 이상 그냥 여러 자회사들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로 보지 말고 이 성장산업의 한복판에서 직접 심장처럼 뛰고 있는 하나의 사업회사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선언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53%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목표 주가를 좀 올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LS라는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 바로 이런 분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볼까요?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53%나 더 높은 46만 원을 제시했어요. 이건 뭐 분석가의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 근거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핵심 성장 엔진에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엔진 바로 인공지능 AI 혁명입니다. 아니 근데 구리전선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AI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즘 AI 붐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거든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돌려야 하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막대한 양의 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석구석까지 공급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LS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회사인 LS 일렉트릭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전력 시스템을 만들고 LS 전선은 아주 중요한 고업 케이블을 공급하죠. 특히 버스 덕트라는 기술이 진짜 핵심인데요. 이게 뭐냐면 1800년대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돈 번 게 청바지랑 곡괭이 판 사람이잖아요. 딱 그겁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곡괭이를 LS가 만들고 있는 거죠. 버스 덕트,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건물 안에 깔아놓은 전력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필요한 곳까지 전기를 손실 없이 쫙쫙 보내주는 핵심 부품인 거죠. AI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대를 데이터 센터에서 저 깊은 바닷속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바로 해저에 깔리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해상풍력 발전소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깨끗한 전기를 우리가 쓰는 육지까지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LS의 두 번째 성장 스토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LS 전선의 전력선 사업 매출이 2028년까지 2배 이상 뛸 걸로 보고 있는데 저기 그래프에서 아주 진한 파란색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부분 보이시죠? 저게 바로 해저 케이블입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이 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LS 전선이 이 고압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강자라는 거고요. 이 기술이야말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 몸의 대동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인데요. 바로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베팅입니다. 전기차 시대, 에너지 저장 장치, 세상은 지금 배터리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배터리를 만들려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아주 특별하고 고도화된 소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이 LS M&M의 전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왼쪽을 보시면 원료인 니켈을 캐고 재련하는 이걸 업스트림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전구체를 직접 만드는 미드스트림까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원자재를 파는 것과 그걸 가공해서 훨씬 더 비싼 핵심 부품으로 만들어 파는 건 부가가치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서 만드는 게 바로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그리고 배터리 양극재가 되기 바로 전 단계 물질인 전구체 같은 것들입니다. 이 움직임은요, LS M&M이 그냥 구리 재련만 하던 회사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이 배터리 소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정말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AI,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마지막으로 배터리 소재까지 이 세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하나로 모여서 드디어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 바로 재평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 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LS 일렉트릭의 저 엄청난 성장세, 그리고 LS 전선의 강력한 실적 회복이 눈에 확 띄죠. 무슨 말이냐면 핵심 자회사들이 직접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전사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주회사 할인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시장에서 지주회사 주가를 볼 때 그 회사가 가진 자회사들 가치를 다 더한 것보다 좀 싸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복잡하다, 경영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증거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LS는 자기 자산 가치에 비해서 평균 53%나 할인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거의 반값에 거래됐다는 거죠. 오랫동안 시장이 LS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는 다르다. LS의 핵심자 회사들이 AI,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과거처럼 지주회사라는 굴레를 씌워서 가치를 깎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줘야 할 때가 왔다. 이겁니다. 100년 역사를 가진 전통의 산업 거인이 21세기 가장 거대한 기술 트렌드의 심장부에 직접 플러그를 꽂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은 바로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